나는 연쇄살인범이 되고 싶지만 감옥에는 가기 싫다. 상대의 인생 따위는 상관없다. 그가 죽기를 바란다. 여자는 일터에 나오는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야 한다. 도저히 정상이라 할 수 없는 이 수위 높은 발언의 주인공은 미들급 장기 집권이 예상되던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상대로 역대급 업셋을 일으킨 또라이 파이터 션 스트릭랜드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가정폭력의 희생양이었던 그는 범죄 말고는 길이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분노를 토해내기 위해 격투기를 선택했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으나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폭력으로 얼룩진 참혹한 과거를 이겨내고 UFC 챔피언을 차지한 션 스트릭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남자들을 위한 의류 브랜드 체드 맨투맨 후드티 출시.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1991년 2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션 스트릭랜드.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참담한 유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아내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집안의 폭군으로 군림했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릭랜드가 유치원생일 무렵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너를 조각내서 뒤뜰에 묻겠다 며 폭언을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스트릭랜드가 구타를 당하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기타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난 게 아니라 일상처럼 반복되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었던 스트릭랜드. 그런 그에게 악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할아버지로 키 2m의 거구이자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큰 할아버지를 보며 멋지다고 느낀 스트릭랜드는 아무 생각 없이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나치즘에 빠져있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혐오주의를 가르쳤고 이를 맹신하던 스트릭랜드는 그저 남을 증오하고 차별하는 행위에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학창시절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스트릭랜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했던 그는 누군가를 죽인다는 마음으로 칼이나 돌멩이를 들고 다녔으며 증오범죄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학과 전학을 반복하던 도중 그는 티토 오티즈의 UFC 경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MMA 체육관을 찾아간 스트릭랜드는 또래 친구들과 매일같이 풀 스파링을 하게 되었고 코가 부러지고 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애 처음으로 분노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격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감옥을 가거나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스트릭랜드. 이처럼 MMA는 숨 쉴 곳이 없던 지옥 같은 삶의 해방구가 되어주었으며 남을 미워하는 것 말고는 살아갈 방법을 모르던 그가 처음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된 스트릭랜드. 그는 UFC 파이터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고등학교 자퇴를 결정하는데요. 그 뒤 지하 격투장을 오가며 실전 경험을 쌓아가던 그는 2008년 17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등장. 웰터급부터 라이트 헤비급에서 활약하며 연승가도를 달립니다. 참고로 스트릭랜드가 육체적으로 강해진 다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정서적 학대는 끊임없이 계속됐고 알코올 의존증을 넘어 마약 중독자가 된 아버지는 50이라는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프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간 스트릭랜드. 공격적인 레슬링과 리치를 살린 복싱이 주특기인 그는 2011년까지 8승 무패를 기록. 만 21살의 나이로 KOTC 미들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 뒤 타이틀 4차 방어에 성공한 스트릭랜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굳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발이 가벼운 업라이트 스탠스를 선호하지만 킥보다는 스트레이트 위주의 펀치를 사용하며 강력한 오펜스 레슬링과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바탕으로 피니쉬에 특화된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3승 무패 10피니시의 전적으로 드디어 UFC에 입성한 스트릭랜드.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3살. 남들보다 격투기를 일찍 시작한 만큼 운동 경력이 벌써 10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클에 이은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스트릭랜드. 중소단체 챔피언의 위엄을 보여주며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따냅니다.
여기서 스트릭랜드의 파이팅 스타일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턱을 당기고 가드를 올리는 것이 안정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스트릭랜드처럼 턱을 올리고 양팔을 내릴 경우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상체를 정면으로 열어두면 캐치와 패링이 용이하기 때문에 손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보다 공격이 들어왔을 때의 반응인데요. 무게중심을 뒷발에 두고 상체를 꼿꼿이 세우는 업라이트 스탠스는 머리 위치를 최대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스텝이 필요하며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알바레즈가 맥그리거에게 당한 것처럼 카운터에 맞을 수도 있고 거리가 뚫렸을 때 반응이 늦는다면 락홀드가 그랬듯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이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업라이트라도 맥그리거는 카운터를, 락홀드는 킥을 선호하지만 스트릭랜드의 최대 장점은 자신의 사정거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것으로 스트레이트를 때렸을 때 최장거리에서 맞힐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대의 입장에서 깊게 들어가기에는 평소보다 한 스텝이 더 필요하고 대치 구도에서도 스트레이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복싱 싸움을 거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긴데요. 이걸 깨기 위해서는 헤드 무빙을 동반하여 터프하게 돌격하거나 뒷중심의 불안한 밸런스를 레슬링으로 노릴 수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첫 타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릭랜드의 거칠 줄 모르던 행보에도 조금씩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15연승에도 불구하고 웰터급으로 체급 하향을 결정했으나 웰터급 전향 이후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백 넘치던 스타일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특히 그는 잘레스키 도스 산토스에게 아찔한 패배를 당하면서 한계에 봉착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내리막길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공격적인 복싱 전략이 제대로 적중, 만만치 않은 노르딘 탈렙을 KO로 꺾어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He doesn't have a closed guard, he's taking big shots from a standing position. And look how Strickland's not letting him close his guard. He's keeping his hips back enough so he can sit up and land big punches. Just like that. Oh, big right direct. That was a big shot to the chin. No need to left. I'm not sure his head's completely clear. He's taking some of these shots here. Another one is Strickland. 비록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패배했으나 미들급 2승 무패, 웰터급 5승 3패로 꽤나 좋은 활약을 펼치던 스트릭랜드. 밝은 미래가 기대되던 이때 불현듯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차에 치여 의식을 잃게 되면서 선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인생이 끝장났다고 느낀 스트릭랜드는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격투기 말고는 살아갈 방법을 몰랐던 그는 필사적으로 재활에 매진했고 그 결과 735일간의 공백을 이겨내고 미들급 복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한층 간결하고 정확해진 타격으로 브랜든 앨런을 일방적으로 압살한 뒤 장창으로 찌르는 듯한 스트레이트로 3연승 중이던 자코를 격파하죠. 이를 토대로 미들급 랭킹 11위에 오른 스트릭랜드는 유라이어 홀과의 대결을 앞두고 트래시 토크를 쏟아내는데요. 자신도 스파링을 세게 하는 편이지만 홀은 연습 상대를 KO시킨 다음에 집에 가서 자위를 한다고 주장했고 모든 팀원들이 싫어하는 선수라고 자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난하게 승리한 뒤 락홀드를 만나게 된 스트릭랜드. 그는 스파링에서 락홀드를 실신시킬 뻔했으며 주차장에서 패버리겠다고 저격했고 락홀드 역시 스트릭랜드는 살 가치조차 없는 인간 쓰레기라며 받아쳤지만 아쉽게도 락홀드의 부상으로 이 경기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데사냐를 만나러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킥복싱계를 쓸어버리고 UFC로 넘어온 괴인 알렉스 페레이라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기도 전에 스트릭랜드는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같은 대회 출전 예정인 아데사냐를 향해 애니메이션을 보고 매니큐어를 칠한다며 조롱했고 과거 페레이라에게 졌던 것을 운운하며 시종일관 아데사냐를 놀렸던 것이죠. 이날 스트릭랜드가 보여준 언변은 과거 비난과 유머가 적절하게 공존했던 차일 소넨과 맞먹었는데요. 콜비 코빙턴처럼 단순히 캐릭터에 치중해서 혐오적인 표현만 늘어놓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식없고 유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면서 타이틀전을 위해서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하게 된 스트릭랜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제라드 캐노니어에게 통안의 패배를 헌납. 과거 웰터급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문턱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난 상대는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신예 나수루딘 이마보프.
타이틀 전선에서 이탈하자 전투력 측정기 역할로 쓰이게 된 것이었죠. 만약 이번에도 패배한다면 어렵게 지켜온 탑 10의 자리마저 빼앗기게 되는 상황. 경기 초반 이마보프의 위협적인 타격이 얹히고 스트릭랜드의 게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트릭랜드의 장점 중 하나는 리드를 빼앗기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침착한 카운터로 흐름을 뒤집은 그는 수싸움과 체력의 우위를 통해 갉아먹기에 돌입, 베테랑다운 노련한 운영을 보여주며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어지는 상대는 랭킹에도 없는 신인 아부스 마고메도프. 체력을 당겨 쓴 빡빡한 공세에 주도권을 내준 스트릭랜드는 몇 차례 위협적인 타격을 허용하지만 기회를 기다리며 나중을 도모하고 2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당했던 그대로 되갚아주면서 UFC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전달해줍니다. 이리하여 연패 늪에서 빠져나와 2연승을 거두게 된 스트릭랜드. 그는 타이틀전 후보였던 드리퀴스 뒤플래시가 부상으로 이탈함에 따라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알렉스 페레이라가 라이트 헤비급으로 월장하고 나머지 도전자들은 아데사냐가 모조리 정리해버리면서 특별한 명분이 없었음에도 타이틀전으로 직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상성인 페레이라 말고는 적수가 없던 아데사냐인 만큼 두 선수의 배당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팬들 역시 시합 결과보다는 기자회견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예상대로 아데사냐를 중국인이라고 놀리고 아데사냐가 반려견과 부적절한 성행위를 한다며 국내 UFC 방송에선 절대 소개할 수 없는 돈 없는 도발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아데사냐의 승리 공식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데사냐를 만들어준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운터의 위협을 통해 대치 상황을 강제하는 것과 두 번째는 들어오지 않는다면 킥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들어가자니 카운터에 걸리고 가만히 있으면 킥에 당하는 답답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부셔버렸습니다. 앞발이 가벼운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과거 파울로 코스타처럼 낮은 킥에 당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킥거리가 뚫리게 되면서 스트릭랜드의 주특기인 복싱 싸움이 펼쳐진 것이죠. 여기서 아데사냐가 이기려면 선제 공격에 카운터를 꽂아야 하지만 회수가 빠르고 펀치 이후에 밸런스가 좋은 스트릭랜드는 체크 훅만 넘긴다면 연타를 가져갈 수 있어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었는데요. 이런 유리함을 토대로 5라운드 내내 압박을 이어나간 스트릭랜드는 앤더슨 실바 이후 최강의 타격과 아데사냐를 충격적으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알렉사 그라소 대 발렌티나 셰브첸코, 션 오말리 대 알저메인 스털링을 뛰어넘을 정도로 2023년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낸 스트릭랜드. 그의 나이, 저랑 동갑이죠. 만 32살로 MMA를 수련한 지 18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끔찍한 가정폭력의 기억과 선수 생명이 불투명했던 교통사고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격투기 선수들의 목표인 UFC 챔피언에 올랐지만 중요한 건 벨트가 아닌 미래라며 체육관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그는 실제로 챔피언 벨트를 받은 지 3일 만에 망가뜨릴 정도로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 어두운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챔피언이나 벨트 따윈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즐기며 현재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UFC 역사에 길이 남을 업셋의 주인공 션 스트릭랜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챔피언이 뒤바뀌고 새로운 강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요즘, 제 아무리 막강한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스트릭랜드가 있는 미들급 또한 쟁쟁한 차기 챔피언 후보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타이틀을 지켜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모든 체급을 통틀어 가장 주목받는 스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